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뭡니까? 화학적 거세. 어이, 셉니다, 오늘. 화학적 거세. 네. 물리적 거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화학을 써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이슈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물리적 거세의 대안으로 지금 활용되는 방식이 이제 화학적 거세 아니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화학적 거세라는 게? 약물을 투입을 해서. 야한 생각을 덜 하도록 만드는. 펫, 그러니까 애완견 동물이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이 이슈를 정한 이유가요.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이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했는데 이 치료 대상 범죄의 범위를 이번에 확 좀 넓혔습니다. 어떻게 넓혔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그러니까 그 이른바 몰카범도 포함시키고 강도 강간 미수에 그친 경우도 포함시키고 아동 청소년 강간 등 살인 치사죄하고 상해 치사죄까지도 추가를 하는 범위를 꽤 넓힌 거죠. 그 성충동을 스스로 자제할 수 없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런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물 치료는 필요한데 그걸 갖다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이제 센데요. 그러니까 더 세니까. 그렇죠. 판사께서 이제 이렇게 딱 이건 좀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다. 라고 판결을 내리시면 즉시 이제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학적 거세는 뭐 주사를 놓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약을 처방해서 이제 그 먹도록 하는 방법. 안 먹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안 먹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좀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구치소나 형무소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먹도록 하는 거죠. 물론 그걸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숨겨가지고 입안에 숨겨서 뭐 안 먹는다든가 뭐 그런 경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근데 몰카범까지 화학적 거세를 한다. 이건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래서 좀 질문 자체가 이상하네. 제가 드리는 질문. 약간 이제 그런 지적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몰카범은 안 되죠, 물론. 근데 이 상습적 몰카범이 있고 어쩌다 몰카범도 좀 없잖아 있잖아요, 간혹 보면. 그런데 뭐 이렇게 어쩌다 몰카범까지도 뭐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뭐 화학적 거세 이거 해서 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몰카범이라고 할 때는 좀 상습적인 경우에 그렇겠죠. 해당하는 것으로 일단 봐야 되겠죠. 판사가 판단할 때 이거는 좀 심했다가 그렇죠. 이 사람은 도저히 뭐 이런 처방이 아니면 이 몰카 행위를 중지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의 사람에 해당하는 거로 이제 봐야 되겠죠.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논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를 하게 되면 그 1인당 한 연간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걸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문제가 있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비합리적이다. 우리 세금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화학적 거세는 그러니까 물리적 거세하고는 달리 이게 또 나중에 약을 안 먹으면 도로 또 기능도 복원이 되고 그러는데 이 오히려 그냥 그 물리적 거세로 확 해버려야지 이런 이제 과격한 좀 의견도 지금 없잖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례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있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효과가 좀 있나요? 말이 자자자 더듬어지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도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 뭐 체코, 노르웨이, 독일 이제 주로 선진국도 지금 있고요. 동유럽 국가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적 거세를 강제 시행을 합니다. 게다가 보통 이제 이 서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권유를 해서 본인이 이제 받아들이면 화학적 거세 조치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인권을 조금 더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 비슷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강제로 하는군요. 그렇죠. 판사께서 이제 판결을 내려서 강제로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성범죄 재발률이 30%대에서 5%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나라에서 시행해 본 결과 효과는 좀 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합헌 결정이 나오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합헌이라 그랬는데 헌법에 이게 어떤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거죠, 그게?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기본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범죄자이긴 하지만 네. 그 사람도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그 욕구 자체를 갖다가 억제시키고 네.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물리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약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예. 그거 어떤 선택권도 없고 그런 예. 것은 조금 이제 그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예. 2015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일단 내렸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판례 이제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예. 해외 사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 네. 연구 결과도 그렇고 실제 실행 사례도 그렇고 예. 이제 효능이 좀 입증이 됐다. 예. 그래서 수단으로서 좀 적합하다라는 예. 판단을 그때 이미 내린 바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사실은 인권 부분은 예. 인권단체 쪽에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예. 기본 인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견도 소수 의견. 기본 인권도 인권이지만 약물로 네. 하게 되면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일단 뭐 죄가 중하니까 예. 그런 정도는 일단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 사실은 그거보다 지금 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예. 화학적 거세는 그야말로 물리적 거세, 그러니까 영구 거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7년 뭐 화학적 거세 결정을 받아서 7년 동안 약물 투입을 받더라도 그 네. 이후에는 다시 이제 이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또다시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예 원천적으로 이 물리적 그 거세를 하는 하자. 것이 확실한 방법 아니냐라고 하는 좀 주장도 일각에는 또 있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성전환하신 분들이 진짜 여성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우를 받으시려면 물리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언뜻 본 적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약물이 쓰인다고 하니까 제가 좀 관심을 가져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지금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죠.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발견된 기록물을 청와대에서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 이게 적법한 건지 쟁점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 기억나시죠? 인터뷰할 때 제가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이게 적법한 문제냐. 박성중 의원 말은 뭐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박찬호 의원께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회 본회의는 휴정 중이시죠? 예, 본회의는 아무래도 오늘 좀 무산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까 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원내 대변인이 저하고 인터뷰를 잠깐 하면서 네.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에게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부 쪽에서 본회의를 내일 열도록 하겠다라는 문자가 전송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일단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 같다. 예. 내일 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내일 저 국회 주변에서 대기해라 이런 정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계속 지금 문건들이 또 뭐 수천 건 발견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전 국가기록원장으로서 이 문건들 보실 때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발견된 문건들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기록법에는 그 전 정부의 기록물이 네. 임기 만료 전까지 예. 그 대통령 기록관으로 전량 다 그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 지난 정부의 대통령 기록이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네. 정말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군요. 예, 국가기록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큰 뭐 그 대참사라고 볼 수 있다. 네. 예, 도저히 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기록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경위로 발견됐는지 또 기록에 어떤 뭐 그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은 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우선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서 예. 그 규정과 입법 취지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통령 기록법에 의하면은 임기 종료 전까지 다 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발견된 기록은 청와대에서 관련자들이 문서를 열람하거나 이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고요. 예. 즉시 봉인을 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대통령 기록법의 입법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 열람 분석을 해서 예. 일부는 공개를 하고 또 사법기관의 관련 기록 사본을 이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대통령 기록법은 그 전임 정부의 대통령 기록을 후임 정부가 네.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정부가 전 정부의 기록을 보면 예.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을 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보복도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가 가능한 문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예. 때문에 예. 과거 대통령들이 예. 대통령 기록을 다음 정부에 이관을 하지 않고 전부 폐기를 했습니다. 예. 폐기를 하거나 소각하거나 반출을 했는데 네. 2007년도에 대통령 기록법을 제정을 해서 예. 그 기록을 폐기하지 않는 대신에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겠다. 예. 그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기록들을 보면 네.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한 기록들이거든요. 네네.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실장이 주재한 수석회의 회의록도 어제 250건이 넘게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기록들은 기록의 내용이나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예.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네. 그런 기록들은 그 대통령 기록법에서 철저하게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뭐 참고로 대통령 그 지정 기록물을 그 열람하거나 공개하려면 예.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 의결을 하든지 예. 아니면 고등법원장이 예. 증거 기록으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열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도 하지 않고 예. 또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조차도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청와대에서 임의로 그 기록을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일부 공개하고 또 이 사법기관의 기록을 이관하고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 네.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지 못한 그런 조치였다. 예. 또 대통령 기록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법 제정이 2007년 이후에 됐다고 하셨었고 그 법의 취지는 철저하게 정부가 자료를 폐기하지 않는 대신에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이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호해주자라는 그런 법적인 어떤 공감대가 존재한다.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기록물들이 청와대에서 대량 공개되거나 비서회의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초를 생각하시면 되죠. 네. 조선시대 그 사초를 임금도 열람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다 있는 건데 네. 이 대통령 기록법은 그 조선시대 그 사초의 입법 취지하고 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적지 마라 한 것을 사관이 임금께서 내가 한 것까지 적었죠. 그것까지 다 적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또 한 가지 문제는요. 근데 대통령께서 물론 뭐 탄핵 과정이 있었지만 전 대통령이 왜 아직까지 이런 문서가 청와대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것도 캐비넷 안에 왜 이걸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 탄핵 때문에 네. 그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전임 정부의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네. 일부 기록을 그 소홀하게 취급해서 방치하고 나갔다. 네. 저는 도저히 그런 상황을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유추하고 계시고 가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사태를. 저는 그 기록이 방치되고 지금 발견되는 이 상황을 우선은 대통령 기록법에 맞춰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이관 조치를 하는 것이 첫째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기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기록법에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 열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절차가 규정이 돼 있고요. 네네네. 또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대통령 기록법을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자료 제출 요구가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이 대통령 기록법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상위 그 정도로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기밀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기록이 대통령 기록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지금 관리가 되지 않고 그 임의로 그 비전문가들이 이 발견된 기록에 대한 그 기록을 취급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돌려보기도 시작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뭐. 네네.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이라도 대통령 기록법의 규정 취지에 따라서 철저하게 보호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그러면 대통령이 만졌던 모든 도구까지 다 대통령 기록물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호자 자문하는 기관, 경호기관, 심지어는 인수위까지 그런 기관이 생산 접수한 모든 기록이 대통령 기록이고요. 메모도 포함이 됩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보면 그 대통령법에서 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그 법에 적용을 한다고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와 행정 박물 이것을 기록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는 뭐 당연히 대통령 기록이고요. 심지어는 뭐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쓰던 그 침대 얘기 나오던데요. 그러죠. 그 침대조차도 행정박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입니다. 함부로 취급하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이 정의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서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면 이게 모든 것을 다 그러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이거는 뭐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관계되는 것만 기록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모든 기록이 그러니까요.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기록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취급해서 뭐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기록관리 범주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 아시죠? 조홍천 의원이 종이에 메모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록 전문가가 아니시라서 그렇군요. 법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제가 박찬호 의원께서 기록에 대해 전문가시니까 좀 더 그 부분에는 무게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 이러면서 지금 발표된 내용들, 공개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말씀을 이제 믿고 싶은데 그 하필이면 한참 그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과 관련해서 기록을 사법기관에 이관을 했고요. 또 그 중요한 기록을 대통령 기록관에 바로 이관을 해서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서 그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을 이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국가 기록 관리라는 그 역사적인 과업 앞에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지고 겸손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한테 지금 올라오는 글 내용을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글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네. 일부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일부의 의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국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기록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너무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조선시대 왕이 아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예. 대통령 기록 관리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법이 있는데 네. 그 대통령 기록법대로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여론에 따라서 법을 이렇게 훼손하고 굽히는 것은 그 법치주의 국가가 따라야 될 네.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반복되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서 좋지 못한 선례를 만들게 되면 네. 그게 다시 역사에 부담을 주고 네.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예. 이럴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고 원칙에 네. 법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또 근시안적으로 보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불쾌한 일이고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동의하지 어려운 내용들이 많겠지만 먼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법으로 분명히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박찬호 의원이었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